아리아리 스리스리 라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세종시 한솔동 아파트 경매 물건을 볼 건데요. 천마을 6단지 물건입니다. 힐스테이트 아파트죠. 이제 84 타입인데 이 물건은 신건이에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데 오늘 이게 경매가 열립니다. 당연히 유찰이 되겠죠. 유찰된다라는 가정하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오늘 6월 28일이에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날이 6월 18일에서 6월 29일 넘어가고 있는데 6월 28일 날 대전지방법원에 진행된 경매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낙찰된 것들이 있는데 그 낙찰된 물건들을 한번 분석을 하고 가격이라든지 낙찰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고 나서 이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중구 석교동 제1아파트 물건이에요. 4층 12호인데 이게 3,600만 원에 낙찰이 됐고요. 조치원의 우길아파트죠. 침산리 우길아파트가 더 유찰될 걸로 봤거든요, 제가. 그런데 단독 입찰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 유성구 간평동에 테크노밸리 6단지 아파트 물건이 있었어요. 608동 물건이었는데 이것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17명 들어왔고 4억 21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대전 서구 내동 이제 한빈맨션인데 제가 이 물건은 영상으로 올려드린 건 아닌데 지나가는 형식으로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건 있죠. 이게 한 1억 2천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좀 높은 가격이 됐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게 미납이 있던 사건이거든요. 1억 7,150인가 뭐 이렇게 해서 낙찰받고 미납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1억 7,200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2등이 뭐 1억 3천 얼마대인데 이것도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도담동 도렛마을 10단지 물건이었어요. 1007동 7층 물건이었죠. 이 물건은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어요. 6억 5천에서 6억 8천 사이 정도에 낙찰될 것이다. 기본적인 거는 뭐 한 6억 5천에서 6억 6천이 적당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정말 거의 비슷한 가격에 낙찰이 됐습니다. 6억 5천 370만 원에 낙찰이 됐고요. 32분이 들어왔어요. 차순위 금액이 6억 5천 168만 원. 뭐 거의 비슷한 가격. 그러니까 6억 5천대가 두 분이 있었고요. 3등이 6억 3천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제대로 분석을 하신 거고 3등이 6억 3천은 이분은 좀 조금 너무 금액이 낮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6억 5천 이상은 썼어야 되는 물건이에요, 원래. 그리고 저한테도 뭐 누가 의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6억 5천 이상을 쓰라고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낙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이 32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물건이다. 앞으로도 이 정도 가격에 낙찰이 될 것이다. 시세 대비 많은 차이는 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 현재 이게 거래가가 한 7억 정도가 좀 넘어요. 그럼 이분은 한 5천 정도의 시세 차익은 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구 관저동 관저지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거든요. 이것도 84 타입인데 나쁘진 않았어요. 5억 3천인데 한번 유찰되고 해가지고 4억 2,200만 원대 낙찰이 됐습니다. 10명 들어왔거든요. 차순위 금액이 4억 2천 뭐 거의 비슷하죠. 뭐 130만 원 정도 차이 나네요. 보니까 잘 받으셨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구 둔산동의 향촌아파트 107동 15층 84 타입인데 이것도 지금 보면 10명 정도 입찰을 했고요. 1등은 3억 9천 그리고 2등이 3억 6,899만 9,999원. 네, 요즘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요 100단위 이런 건 잘 안 쓰거든요. 한 1000단위나 10,000단위에서 끊는데 요분은 최근에 뭐 경매를 배웠나 쭉 썼습니다. 그래서 요게 10분 차순위 금액은 3억 6천 낙찰가는 3억 9천. 서구 도마동 다가구인데 이것도 제가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로 요런 거 투자하기 좋다라고 했고 좀 많은 사람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7명 정도가 들어왔고요. 낙찰가는 13억 정도죠. 그리고 차순위 금액이 12억 7천 뭐 거의 비슷한 가격. 제가 볼 때는 이 토지 면적 건물 가격을 만약 안 친다 그러면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일반 토지 면적하고 건축물 면적을 나눠서 만약에 계산을 한다 하면 토지는 한 700만 원 평당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7억에다가 9억 정도 되죠. 9억 대략적으로 9억 잡고 요 건물 가격은 한 요즘 건축비가 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200에서 한 300 정도를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럼 200평 정도 잡으면 300이면 6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9억 되면 15억 정도가 맞는데 저렴하게 받았다. 한 200만 잡아도 이번 6억이잖아요. 지금 200만 잡으면 4억이네요. 그럼 4억이면 9억에다가 4억 그럼 13억 거의 맞죠. 이 정도 가격에 받으셔야 된다. 앞으로는 평당 한 1,000만 원을 잡던 토지 면적에 아니면 700 잡고 건축물 면적을 한 200에서 뭐 300 사이
잡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익률이나 이런 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 좋은 물건이었습니다. 잘 받으신 것 같고요. 서구 내동의 물건입니다. 한빛맨션이고, 요게 한번 미납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1억 7,200. 전 가격보다 오히려 높아요, 이제.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또 미납을 할지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차순위 금액이 1억 3천입니다. 그리고 5분이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여기가 뭐 재개발 이야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많이는 안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뭐 크게 관심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높은 가격에 받은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2분이 뭐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뭐 1억 2천대, 뭐 이 정도 금액에 두세 분 정도가 있더라 이거예요. 자, 석교동 제일아파트 물건입니다. 4층 12호인데 이 물건은 솔직히 굉장히 저는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감정 가격은 5,100인데 실제적인 뭐 거래 가격 나와 있는 거는 한 6천에서 7천 정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매물도 나와 있었어요. 6천에 나온 것도 있었고 뭐 7천에 나온 것도 있었어요. 이 물건은 11호하고 이제 12호가 이걸 벽을 터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면 12호를 받으면 여기 벽이 터 있잖아요. 지금 리모델링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걸 받으면 요 11호가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냐 다를까 요 11호 있는 분이 입찰을 들어왔어요. 여기 현재 채권자도 손씨고 11호에 거주하시는 분도 손씨예요. 아마 11호, 12호를 트면서 뭔가 서로 간에 이제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1호에서 받아갔다. 통으로 받아서 뭐 된 것 같은데 뭐 잘 받았다 생각합니다.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이런 거 나올 때 이제 12호가를 받았다면 11호가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하던 막던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럴 때는 11호가 손해를 많이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꼭 받으셔야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 투자하기도 나쁘지 않고요. 월세 수익을 얹기에도 좋습니다.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세종시 한솔동 아파트 경매 물건이에요. 천마을 6단지 힐스테이트 84타입 물건입니다. 천마을 607동 15층 물건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마트 쪽을, 여기가 이마트잖아요. 롯데마트. 롯데 이마트죠, 여기가. 그쪽을 바라보는 쪽이에요. 찾길 쪽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 감정 가격은 4억 9,700만 원. 그 입찰 보증금 10%인데 이번에는 무조건 유찰. 그러면 이제 7월 달 정도에 열리겠죠. 여기서 30% 저감된다고 하면 5억으로 계산하면 30%면 1억 5천이 빠지죠. 여기서 1억 5천 정도가 빠진다고 하면 3억 한 4천, 3억 5천 정도가 최저가가 될 것이다. 그럼 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3억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들어올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가격 분석 같은 거는 이제 제대로 하셔야 되겠죠. 건물 면적은 이제 84타입이라고 돼 있고 여기 대지권 보세요. 똑같아요. 건물 면적이나 대지권이나 이런 거 정말 좋은 거예요.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16층 중에 15층. 이 아파트 사용 승인이 2012년도네요. 지금 10년 조금 지났네요. 보니까 11년 정도 됐고요. 84타입 열병합. 여기 임차인 현황을 봤더니 전입일자가 22년 12월 5일 날 임차인이 있어요. 저립되신 분이. 근데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 등기가 2022년 2월 14일. 이분은 12월 5일. 당연히 대항력이 없겠죠. 소유자한테 물어봤더니 소유자가 있는데 거기에 동거인으로 이분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고 어차피 인도명령 해가지고 내보내면 된다. 뭐 조금 문제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걸 감안해서 낙찰가에서 산정을 좀 해야 되겠죠. 자, 등기부 현황을 보면 22년 2월 14일 여기 전입일자 22년 12월 5일 당연히 대항력이 없고요. 근저당 자산관리공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임의경매 신청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관련 사건을 봤더니 이제 제가 이건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했어요. 보니까. 근데 요 내용을 제가 안 봤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이의 제기를 안 받아줬든지 뭐 줬든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심 있게 일단은 봐야 된다. 시야도 어쩌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약간의 그런 거를 가지고 입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시야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입찰 준비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볼게요. 최선순위 설정. 요게 지금 말소기준 권리죠. 말소기준 등기가 요거고요. 임차인 전입만 있고 뭐 배당 요구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했어요. 인수되는 사항도 없고요. 피고나의 다른 사항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크게 뭐 문제되는 물건은 아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말소기준 권리보다는 늦다. 전입일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평면도예요. 지금 포베이 구조죠. 이렇게 포베이 구조 형식인데 현관을 들어와 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침실 2개가 있죠. 여기 이제 붙박이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이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화장실, 공용 화장실, 거실, 주방.
이제 일체형이죠, 완전히. 그래서 넓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탁실이나 뭐 이런 거일 것 같고, 여기 이제 발코니 있고, 여기가 실외기실인 것 같네요. 그리고 드레스룸을 보면 이렇게 쭉 넓게 되어 있어요. 드레스룸도 그리 좁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이고요. 안방도 보면요, 이렇게 뭐 그렇게 좁은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넓어 보입니다. 뭐 거실 면적 따져보면 굉장히 넓어 보이죠? 도면상 보면 방은 좁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단지 정보를 보면 여기는 17개 동으로 되어 있네요. 1388세대. 야, 대단히 단지네요. 대단지다. 주차 대수는 1.25대 1. 뭐 그리 뭐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다. 현대건설 외 2개라고 되어 있네요. 열병합이고. 여기 관리사무실이니까 관리비 미납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가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네이버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보면 천마을 6단지 힐스테이트 최근에 거래된 게 5억에 거래된 게 있다고 합니다. 이제 5억을 기준으로 잡고 분석을 해볼게요. 뭐 전세나 이런 건 1억 8천에서 2억 정도. 뭐 좀 가격이 낮죠. 세롬동이나 이런 데 비하면 가격이 월등히 낮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84가 현재 나오는 매물들을 봤더니 5억 5천, 뭐 5억 1천 이렇게 나오네요. 최근에 거래된 사례를 볼게요. 이제 아실 제공된 거래 사례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에도 보면 조회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세는 2억 4천 나갔던 것도 있고요. 1억 8천 나간 거 있고 2억 나간 거. 그러니까 현재는 1억 8천에서 2억 정도가 전세가 나간다는 걸 알 수 있고, 매매를 봤더니 5억, 그리고 또 4억 8,500, 이렇게 4월달, 6월달, 그리고 5월달은 없네요. 월세는 2천에 85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이겁니다. 이 큰 길가에 바로 옆에 1호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토부 실거래가를 봤더니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는 그래도 거래 건수가 좀 많았어요. 저렴하다 보니까 이 84가 뭐 4억 정도 이렇게 하니까 좀 거래들이 좀 된 것 같고, 114죠. 114 타입이 뭐 6억대, 그리고 101 타입이 5억대 거래가 됐었어요. 3월달에 되니까 요 4억에 거래됐던 것들이 이제 5억대까지 올라온 거예요. 한 1억이만큼 한 2달 사이에 떴네요. 그리고 나서 84 타입이 거래가 없어요. 지금 경매 나오는 건 84.11제곱미터거든요. 84.08은 그나마도 가격이 좀 더 낮아요. 지금 더 낮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5억에 거래됐어요. 84.11제곱미터는 좀 더 높은 가격이 거래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5억 정도가 일단 시세다라고 보고, 거래 사례도 뭐 5억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아실에서 이제 매매만 볼게요. 매매만 쭉 보면 뭐 A타입, B타입 쭉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A타입이에요. 5억 1,000 A가 일반층 괜찮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뭐 15층 중에 14층 물건 좋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가격 5억 1,000 정도 거래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5억에 거래된 거는 이제 84 D타입이고, 1월 달부터 보면 4억 정도에 거래됐던 것들이 현재 5억에 거래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1억 정도가 가격이 상승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20년 하반기죠. 가장 가격이 높은 가격대 거래되던 시점이 7억대까지 거래가 됐어요. 지금 5억 정도에서 7억이면 2억 정도 갭이 지금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가격만 적당하게 받으면 나중에 뭐 6억 중반대까지는 매매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6억에만 거래된다 하더라도 1억 정도의 갭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고가는 한 7억 5천대까지 되네요. 7억 4,800이었네요. 보니까 20년 10월 달에 최고가였고, 그리고 일반적인 가격은 뭐 7억대에서 많이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억대는 무난해 보인다. 앞으로도 분위기만 좋아진다면 괜찮아 보인다라고 보이고요. 현재 시세는 이제 20년 초반 정도, 요 정도 시세다라고 볼 수 있고요. 3억 후반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억대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4억 2천도 있고 4억 4천도 있고 이래요. 지금 4억 4,800. 그러면 제가 볼 때는 4억 4,800, 4억 5천 요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요. 지금 4억 6,500, 요 4억 4,500, 4억 5천 여기 중에서 이제 낙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4억 한 4천대에서 4억 6천 요 가격 안에 돼야만 낙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뭐 한 4억 5천 정도 요 정도가 뭐 적당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요 4억 밑으로 거래됐던 시절이 그 연도가 3억대였고, 20년도 1월 달부터는 이제 4억 초반, 2월 달에 4억에서 4억 5천 요 정도 가격이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억 4천, 3천에서 4천에서 6천 요 사이에 낙찰가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에서 혹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납이 있다면 낮추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유찰이 되면 한 20분 정도 이상은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84 타입이고 이 정도까지 분양가 이하잖아요. 지금 84 분양가가 거의 6억 정도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다. 그리고 어차피 2생활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2생활권이다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위치적으로는요 굉장히 뒤쪽으로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뭐 이런 뭐 이슈가 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런 이슈들이 좀 터진다고 하면 당연히 그 최고가인 7억대에 가까이는 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종시 그 천마을에 있는 거 6단지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 뭐 거의 이렇게 가격을 분석해드리면 거의 비슷한 가격대 아니면 좀 높은 가격 낙찰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예상하는 가격 선에서는 낙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석 잘 하셔가지고 입찰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적게 쓰실 것 같으면 솔직히 저는 입찰 안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슨 일로 인해서 한번 가가지고 연습 삼아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내가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낮은 가격에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시간 낭비고 인력 낭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보면 도담동 쪽에 제가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꼭 들어가야 된다. 자기가 들어가야 된대요. 쭉 생각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6억 5천 이상을 써야 된다라고 했더니 뭐 그분은 뭐 5억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시세라는 게 있어요. 시세 정도는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7억에 거래된다면 경매로 한 5천 정도 싸게 받으면 정말 저렴하게 잘 받는 거예요. 경매라고 해서 뭐 1억 2억씩 싸게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경매에서 그냥 떠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경매 분석 다 마쳤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